저는 이제 제 소개 잠깐 할게요. 저는 광주교육대학교 졸업하고요.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해서 상담교사 자격증 따고 나왔고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이제 초등교사 근무하면서도 영재 수학 쪽으로 연구해서 수학 쪽을 가르치는 거 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저희 센터만의 그 클리닉 수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열었던 거고, 본사에는 없습니다. 청담에는 없습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어제 소장님 잠깐 오셔가지고 인터뷰해 주셔서 저희가 편집해가지고 곧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400명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 오셨으니까 힘 많이 실어주시고요. 인스타 아이디, 대부분 인스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자주 소통할 테니까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저는 저희 아이 융합형 인재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언어만 일단 빨랐던 친구였고요. 그래서 이과적인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했던 노력들,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말씀드릴게요. 융합형 인재란 일단 선생님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교직에서 근무할 때 이런 친구들이 제일 좋았어요. 첫 번째는 언어 이해와 유동추론 편차가 없는 친구. 쉽게 말하면 발표도 잘하고 수학, 과학도 좋아하는 아이. 문과, 이과를 다 고루 잘하는 아이. 이런 아이가 사실은 미래의 인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일단 이렇게 발표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아이가 융합형 인재고, 이건 제 기준이에요. 어디 이렇게 발표된 건 아니니까 그냥 제 생각이다라고 들어주시고, 이해력이 좋은 아이. 웩슬러 소검사에도 이해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해검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검사지만. 그 이해력이 좋다는 것은 수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 아이. 한번 오개념이 생기면 잘 안 바뀌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학습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해력이 좋은 친구는 확장도 잘합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둘, 셋을 알아요. 어머님들 아이들 집에서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잘 푸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이해력이 좋다고 하죠. 우리가 생활에서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뜻한 리더십이 있는 아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강한 카리스마도 있지만 저는 따뜻한 리더십을 아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했어요. 따뜻한 리더십이란 이런 거예요. 친구들 잘 배려하고 잘 도와주는 아이. 1학년 교실에 있다 보면 자기 거 색종이로 빨리 오린 다음에 주변에 친구들을 살펴요. 그리고 가서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하고 딱 채가서 도와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물어봐요. 내가 좀 도와줄까? 두 번째 친구를 더 칭찬합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융합형 인재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제가 했던 방법 3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가지고 밥상에서 했던 교육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인데 하브루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책이 저 3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연이 아마 충분히 전달이 되지 못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 하브루타에 관심이 생기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하브루타는 저는 한 10년 전에 접했어요. 제가 봉선초등학교에 근무했을 때 저희 학교가 하브루타 선도 교육이었거든요. 그때 이 하브루타 교육을 이제 공교육에 접목시키자 해서 했던 연구학교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답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자. 정답주의 또는 가르침 중독을 탈피하자. 여기서 벗어나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배움을 깨닫게 하자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교실에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이 아닌 가르침을 이끌어내는, 개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어머님들이 생활 속에서 하시려면 이제 이런 것들 하시면 돼요. 항상 질문하는 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과정을 할 때는 너무 진지해지니까 어머님들 이거 연수 아닌데 제가 마치 선생님들 연수처럼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엔터의 기질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하브루타 교육과정 그거 쉽게 말하면 집에서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와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만 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센터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선생님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는데요. 얘는 뭐라고 말하냐면 몰라. 몰라를 달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왜 몰라? 말해봐. 애교 좀 부리세요. 애교. 저학년은 먹힙니다. 중학생도 먹히더라고요. 저 아이 사춘기 왔을 때 저 별로 애교가 없어요. TJ거든요. 극 T의 극 J예요. 그런데 아들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고 사춘기 아이와는 대화를 해야 되니까 막 애교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애교 부려보시고 또 하나는 아이가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를 수 있으니 좀 보기를 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뭐 먹고 싶어? 물어보시고 이렇게 객관식이 아니 주관식으로 자기 사고를 말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시는데 아이가 처음에는 대답을 잘 안 하더라도 엄마가 조금 끌어내는 연습이 필요하고 아이들은 원래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꼬마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생각이 없어요. 뭘 살아봤어야 생각을 하죠. 어머님들, 저도 학창시절에는 별로 생각이 깊지 않았어요. 그냥 철딱선이 없는 딸내미였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각이 자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저희 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무조건 주말에 많이 데리고 갔고 3, 6중 파이널 그 특강반도 포기하고 돈가스 먹으러 갔고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걸 길러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많이 데리고 놀러 다니세요. 그래야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사고를 하고. 체험학습. 어휘력이 주말 체험학습이 어휘력도 길러주고 사고력도 길러주고 문제 해결력도 길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머님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생활에서 좀 실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담양을 여행을 가요. 가장 가까운 담양을.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는 그 네이버 보면 지도에 담양의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출발하기 전 네이버 위치를 보여주세요. 광주는 여기 있고 담양은 여기 있어. 광주보다 좀 아래에 있어서 전라남도라고 해. 이런 명칭도 알려주면 그게 바로 지리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시간이나 속력, 거리 이런 개념 공식을 좀 해주는 거야. 1, 2학년 친구들도 속력이라는 것은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는지를 말하는 거야. 빠르기를 말하는 거야.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광주에서 담양은 30km가 떨어져 있어. 아빠는 시속 60km로 운전을 하셔. 1시간에 60km를 가신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몇 분이 걸릴까? 우리가 지금 출발하면 몇 시에 도착할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질문이죠. 그래서 아이가 잘 몰라? 그러면 아니 모른다고 하지 말고 봐봐 하면서 엄마가 늘 좀 잔소리쟁이는 아니지만 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 자녀들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경우가 이건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막 설명해 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은 2학년 때 이제 저희 아들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같이 맞춰서 안 하고 2학년 때는 제가 일부러
이제 3학년을 아이가 올라갈 테니까 3학년을 했어요. 제가 먼저 그 1학년, 한 학년 위의 교육 과정을 먼저 알고 미리 체험시켜주고 하려고. 그래서 저희 아들보다 늘 한 학년 위 담임을 했어요. 정말 극성맞은 엄마죠. 그래서 저희 신랑이 한 말이 있어요. 네가 1학년 담임을 할 때는 나를 그렇게 1학년처럼 대하고 6학년 담임을 하면 좀 자기를 편하게 풀어준대요. 그래서 1학년 담임 맨날 하지 말고 고학년만 하래요. 그래야 자기가 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양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휘력은 어머님들이 좀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일상 속에서. 그럼 죽제품이라는 게 중록원 가시잖아요. 그러면 꼭 끝나고 나오면 기념품 가게 있어요. 들려봐야죠. 궁금하잖아요. 뭐가 있는지. 들어가서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것을 대나무죽, 만들다 할 때 제, 물건품, 한자어를 한 번씩 읽어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야. 이런 것을 죽제품이라고 해. 그리고 담양을 가셨으면 담양의 그 지역의 특산품도 알고 오는 게 좋거든요. 담양은 대나무가 유명하고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대나무가 유명한 이유도 말해주면 좋겠죠. 근데 아마 모르실걸요? 저도 몰라요. 네이버 찾아보니까 그 담양이 대나무가 되게 서늘하고 좀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담양의 기후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대나무가 많이 잘 번식을 해서 그냥 대나무가 유명하다고 지식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네이버를 잘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그 지역에 유명한 음식점을 가보는 거예요. 담양 가면 승일식당 되게 유명해가지고 줄 많이 서야 되잖아요. 왜 다른 집은 줄을 안 서는데 왜 이 집만 줄을 많이 설까? 아예 고민해보는 거죠. 이 집이 정말 맛있어서 그럴까? 다른 집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집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될 텐데, 왜 안 올렸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올리면 엄마 손님이 안 오겠지. 막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너무 멀리 넘겨짚는 친구가 있어요. 보편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표준화된 세계관이 아니라, 너무너무 엉뚱한 세계관으로 흘러가는 중학년 친구들이 있어요. 3학년, 4학년. 1, 2학년은 괜찮아요. 걔네들은 아직 생각이 없어서 늘 창의적인 거고 3학년부터는 좀 어느 정도의 보편화된 세계관을 가져야 하거든요. 너무 멀리 가는 친구들은 엄마가 좀 잡아줘야 돼요. 너처럼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엄마가 다시 물어보면서 아이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보편화된 이 세계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빨리 씻고 자야죠. 자기 전에 일기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봤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 먹은 거 그려. 떡갈비 그리거든요. 괜찮아요. 떡갈비. 너 엄마가 맨날 떡갈비 구워주는데 왜 이 집이 특히 더 맛있었어? 물어보세요. 그럼 말할 거예요. 엄마가 해주면 좀 퍽퍽한데 이 집 떡갈비는 촉촉했어. 이야기할 거예요. 그 떡갈비 굽는 시간에 따라서 맛이 참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도 요리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다 반찬 사 먹거든요. 밀키트로 사 먹는데 그 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책 읽는 아이, 독서 후에 함께 독후 활동 해보는 거.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책을 너무 안 읽는다 그러면 읽어주셔도 돼요. 잠자리 독서. 제가 자부하는 가장 잘한 점, 엄마로서 가장 잘한 점은 저희 아들 생후 10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매번 잠들기 전에 30분씩 책 읽어줬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저희 아이는 이제 이과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진 않는데 초등까지는 그래도 책을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게 엄마가 읽어줄 때 따뜻한 정서, 엄마의 따뜻한 잠자기 전에는 애들이 굉장히 정서가 차분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면 되게 사고력에도 좋고 정서 발달에도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깔아서 거실에 널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아이가 학교 가면 도서관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의 책을 좋아하는지 좀 고르세요. 똥 이야기 많이 좋아하고요. 뭐 음식 이야기 좋아하는 애 있고, 탐정소설 좋아하는 친구 있고, 추리소설 좋아하는 친구 있거든요. 관련된 분야의 책을 엄마가 먼저 픽해가지고 빌려와서 거실에 깔아놓고 읽으라고 하지 말고 엄마가 혼자 그냥 보면서 혼자 재밌게 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라고 엄마가 읽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도 궁금해서 와서 봐요. 엄마 뭐예요? 하고 보거든요. 그때 너도 한번 봐봐. 궁금하면. 그리고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자연스럽게 읽기도 하고요. 독서 시간은 학습 만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배경지식 쌓을 때 사회과학 분야에서 독서 시간으로 맞추세요. 1대1 비율로. 독후활동 질문은 저학년 친구들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같은 책을 읽고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지금 하모르타에서 계속 나온 거잖아요. 엄마가 책을 읽어야 물어볼 수 있겠죠. 아이랑 같은 책을 읽고 저학년들은 내용 확인 질문만 하시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책에 다 답이 나와 있는 내용. 고학년은 생각 확장 질문, 어떻게 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아이의 사고력을 자극시킬 수 있는 발문이죠. 독후 활동 형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기 쓰는, 그림 그리기, 독서 읽기, 주인공한테 편지 쓰기, 책 내용을 재구성하기, 가족 회의 시간에 독서 토론하기, 뭐 이렇게 설문조사하기 많아요. 저희 아들 3학년 때 쓴 일기거든요. 이게 독서 일기예요. 재구성도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안 보이시죠? 뒤에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럼 제가 읽을게요. 심청이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 나는 먼저 신봉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신봉사는 아내, 돈, 약이 필요했다. 나는 심청이가 신봉사의 아내처럼 밥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심청이가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팔아 번 돈으로 약을 사들여서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해드리면 좋겠다. 이과 같죠? 감정이 하나도 없죠, 일단. 마지막이 생각을 써야 되잖아요. 담임선생님이 늘 마지막에 생각을 쓰라고 하거든요. 마지막이 나는 우리 엄마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더니 그냥 집을 깨끗하게 하고 숙제를 잘하는 것 뿐이었다. 엄마 초등 3학년의 눈에는 엄마는 자기가 집 잘 치우고 숙제 잘하면 제가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키우면서 시행착오 많이 했습니다. 늘 어머님들한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지만 저도 1, 2학년 때 제가 엄마표 교육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안 맞으면 하지 마시라고 하고 특히 저처럼 가르침병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치원 때는 동기가 직접적인 처벌과 보상이에요. 칭찬받기 위해서 안 하면 혼나니까.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보통 학습 동기가 사회적 관계예요. 내가 공부 잘하면 선생님도 이뻐해주고 인정해주시고 친구들도 나를 좋아하고 엄마도 나를 좋아하고 초등학생까지는 엄마 눈치 보면서 공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걸로 그 선택만 자기가 하고 그걸로 공부 루틴을 잡아주는 건 괜찮다고 봐요. 정말 내 꿈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중학교 때부터 동기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아직 많이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초등학생도 아직 애기거든요. 중고등학생이 자신의 꿈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만든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366 로드맵 수학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국어 수학 다 했는데 수학만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좀 욕심내서 잡은 목표예요. 합격자 기준으로
1, 2학년 때 무조건 연산하셔야 되고요. 사고력 수학 주 1회는 하시고 엄마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선행은 1년 정도 권장드리고요. 1학년 때는 1, 2학년 문제집 풀어보는 거죠. 문제 해결의 길잡이 심화편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3학년 거 최상위 수학 한 권 정도 일단은 끝낼 수 있어야 되고요. 초등 3, 4학년 때는 주 3회 3학년부터 주 3회 교과 수학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서 3, 6 보내겠다. 마지막에 아이가 너무 바빠요. 5학년 때. 그래서 주 3회 교과 수학 시작하시고 이때부터는 2년 선행을 권장드립니다. 3학년 때 4학년 1학기부터 5학년 1학기까지 진도 끝내시고 4학년 때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4학년이 되면 6학년까지 수학이 끝나죠. 5학년 때 중등부를 들어갑니다. 선행 교재로는 디딤돌 최상위 A급, 본학년 심화 교재로는 점포항 수학 최고 수준. 이때 3학년 때 대형 학원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수학 공책에 식 세우는 거 연습시켜 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본학년 심화를 할 때는 점포항 최고 수준 해주시고 중등 선행을 이때 시작을 하셔야 되고 보통 3학기에 3개월에 한 학기를 끝냅니다. 그러면 1년이면 4학기가 끝나겠죠. 그래서 중등 선행을 시작해서 5학년 때 최소한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중학교 내용이 끝내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3.6에 나중에 3.6 시험 볼 때 심화 문제들은 연립방정식까지 나오거든요. 연립방정식 2학년 1학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쓸 교재들은 개념원리 A급 유형폭 최고 득점 많이 쓰고요. 디딤돌 3%는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저희 아들 때는. 요즘은 시간 없으면 패스하셔도 돼요. KM 할 거 아니면. 초등 6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3.6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보통 9월에 3.6 시험 보거든요. 9월 말에. 9월 말까지 3학년 1학기 거 끝내시고 교재는, 선행 교재는 개념서, 개념원리, 유형서로 A급 유형포, 유형서면 돼요. 그리고 준심화 교재까지 최고 득점. 책이 얇아서 좋아요, 최고 득점은. 10월부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걸 나가시면 되고 초등 6학년 때는 거의 고3처럼 공부합니다. 보통 아이들 12시 1시까지 3.6 준비하는 아이들 하고요. 예전에 제가 불로에서 근무할 때 저희 반 아이들 5명이 합격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첫째, 언어와 수학의 밸런스가 좋다. 둘째,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한다. 불로가 그렇게 수업 태도가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배우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과서 사용 못했어요. 점프 왕수학이나 최고 수준에서 문제 변형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풀렸거든요. 너희 3.6 내가 해주마 하고 그때 마지막 해 그래서 그렇게 열정을 다 쏟고 지쳐서 나온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요 3.6 대비반에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돌리셔야 돼요. 5학년 1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가 범위거든요. A급 최상위 최고 수준 점프왕 기본이고 TOT는 선택입니다. 3.6 중 시험에 필요한 선행 개념. 만약에 얘가 선행을 못했다. 그러면 요 개념 정도 중학교 개념이거든요. 소인수 분해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약수와 배수하고 연결돼서 나옵니다.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활용. 6학년에 비와 비율에서 1문제, 속력 문제, 시간 문제, 거리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중학교 개념하고 연결해서 나와요. 중학교 책에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등차 수열은 이제 수열이니까 고등 내용인데 여기 지금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원장님도 와서 계시는데 제가 등차 수열 써놓으니까 좀 창피하네요. 이 등차 수열 일반학 구하기 규칙 찾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가우스 합,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는 수들의 합 거기서 나오거든요. 등비 수열의 합 이렇게 규칙에서 좀 찾으면 알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의 개념으로 심화를 때리면 확실히 시간이 단축되고요. 실수가 없어요. 식이 깔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와요. 도형 응용 문제. 도형 대칭 닮음 5학년 도형 단원에서 삼각형 합동과 닮음 SAS, SSS 그거랑
직각삼각형, 뭐 RHA 막 거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좋아요. 그리고 뭐 넓이가 같은 삼각형, 같은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을 때 밑변에 따라서 뭐 넓이가 어떻게 된다든지 요것도 3육 문제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정사각형 모양에 가까울수록 최대값을 갖는다. 도형이기 때문에. 영재고 과학고 로드맵입니다. 저희 아들이 광주 과학고는 시험을 안 봤어요. 냉택 없이 한과 영의 원서를 넣었어요. 장영실 전형. 장영실 전형은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시험이 없기 때문에 대치 아이들 못 이깁니다. 대치 가서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 아들 서류에서 광탈했어요. 1차에서. 그리고 이제 전남과학고 갔거든요. 영재고 과고를 준비했는데 저희 아들은 웩슬러 검사했을 때 나중에 보시면 알겠는데 영재고까지는 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학고만 일단 타겟으로 했고 원서 한 장이 남아서 한과형에 던진 거였거든요. 전략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저 그냥 사진만 찍으세요. 넘길게요.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상상고, 민사고 로드맵도 사진만 찍으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저 센터에서 설명회 할 때 상상고나 민사고나 또 영재고, 과고 관심 있는 어머님들 저희 센터에 한번 모실게요. 모셔서 제가 자세하게 했던 저희 아들 로드맵이라든지 이제 상상고 로드맵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하시면 안 돼요. 옆집 애가 황소 가니까 1등 하더라. 앞집 애도 황소 가니까 1등 하더라. 그래서 나도 황소를 가겠다. 뭐 엔소를 가니까 1등 하더라. 뭐 지산을 가니까 1등 하더라. 그래서 우리 애도 보내야지. 아이들은 다릅니다. 개별 맞춤형 로드맵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저희 아들을 영재고를 포기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작업기억 보이시죠? 마지막에 평균 하예요. 약간 ADHD예요. 조용한 ADHD. 집중을 못해요. 엄마 닮았나 봐요. 저도 하나의 일을 오랫동안 못하거든요. 40분, 50분 단위로 일을 바꿔줘야 돼요. 오래 앉아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머릿속에 자꾸 많은 생각들이 떠돌아다녀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이들은 암기나 집중하는 거 좀 많이 힘들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이런 아이한테 국영수가 너 다 잘해가지고 영재고 가라 하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래 수과학만 너가 그래도 수과학은 싫어하지 않으니까 국정만 좀 더 해보자 라고 해서 국어 영어가 바보예요. 저희 아들은. 근데 워낙 타고난 게 언어 쪽이 괜찮았어요. 원래 언어를 잘 타고난 애를 제가 이과여서 어렸을 때부터 수학만 강조해가지고 로드맵을 약간 수학 과학 쪽으로 바꿔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저희 아이를 이제 알았어요. 의대는 안 되겠다는 거 느낌이 와서 공대 쪽으로 밀려고 데니송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엔트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극을 좀 줬어요. 그래서 꿈은 로봇공학자인데 지금 고등학교를 갔는데 꿈이 많이 바뀌어요. 아이들은 지금은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마지막 최종 꿈은 이거였어요. 과학고 선생님.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부모와 아이는 세트다. 이거는 제가 17년 교직하면서 얻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키우면서 얻은 진리예요. 제가 초반 긴장도가 높으니 아들들 마찬가지였고 제가 암기 이렇게 잘 안 됐는데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늘 갖고 살았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3, 6을 보내니까 주변에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임에서 저는 다른 친구들이 탑반 들어갔다고 할 때 저희 아들 탑반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 그렇게 우리 아이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어머님들도 바뀌시면 아이도 믿어준 만큼 잘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가기. 공부의 주인이 아이가 돼야 된다고 사장님 마인드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소장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엄마도 자녀 양육서나 교육도서 좀 읽으면서 공부는 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 칭찬해 주시고 이게 얼마 전에 유퀴즈를 제가 이제 짤로 보면서 김창옥
강사님이죠. 교수님이죠. 굉장히 강연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데 유퀴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함의 전제 조건을 단대요. 너는 뭘 잘하니까 좋아. 널 뭘 잘하니까 좋아. 그러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받는데요. 내가 그걸 더 잘해야겠구나. 그러지 말고 나는 네가 못해도 그냥 네가 같이 있으면 좋아. 그냥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엄마는 낳았으니까 그냥 이뻐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다 부족함도 많고 엄마 눈에 다 안 차요. 근데 그걸 예쁘게 바라봐주면 아이들도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요. 자꾸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지적질을 하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고 저의 모토는 이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남이 바뀐다. 엄마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 그래서 사춘기 때 엄마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가지고 번아웃이 와요. 통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공부만 시켜요. 이런 상태가 되면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좀 남았으니까 저희 센터 홍보 좀 할게요. 일단 광주에 요즘 풍선동에도 또 생겼더라고요. 웩스러 검사하는데 많이 생기고 있어요. 티처스의 영향인가 봐요. 하지만 학습 컨설팅은 사실 광주에서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저는 공교육하고 사교육 다 해봤거든요. 필드 전문가예요. 어머님들 골프 레슨 받으실 때 스크린에서도 인도어에서도 받고 실내에서도 받고 필드에서도 받으시죠? 실내하고 인도어에서 아무리 공 멀리 뻥뻥 쳐도 필드 가면 공 뜨던가요? 기어다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현장에서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저는 초등교사 경력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센터 오면 이 친구 학교에서는 이렇죠, 집에서는 이렇죠,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꼭 점 찍은 것처럼 잘 맞춘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상담도 전공을 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머님들이 풀어내셔야 되는지 아이 입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자신이 있고요. 외아들 양육하면서 저희 아들도 번아웃이 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학원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 이제 극복 믿어준 거였어요. 다 정말 끊었어요. 그냥 너 학원 가기 싫으면 그만 다녀. 괜찮아. 그냥 놀아봐. 한번 게임 실컷 해봐. 실컷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좀 믿어주니까 빨리 끝나요. 사춘기가. 딸들도 사춘기가 굉장히 극심하죠. 제가 엄청 민감하고 예민한 딸이었어요. 이유 없이 아침에 엄마한테 짜증내고 학교를 가요. 막. 엄마는 일단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사춘기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좀 실패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얘가 가서 그런 기분으로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자를 보내요. 엄마가 미안해하고. 엄마가 뭘 미안할까요? 아무 이유 없이 막 짜증내고 밥 안 먹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딸들의 그런 마음도 좀 알고, 일단 3.6점 과학고는 입시 경험이 제가 직접 저희 아이를 통해서 했었고요. 저희 센터에서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희 센터는 영재성, 얘가 똑똑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재성 진단이 목적이 아니라 평범한 아이들도 받으시면 아이의 잘하는 부분과 약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로드맵을 세우기 편해요. 강한 부분을 진로와 연결해서 특기로 만들어주는 거고, 약한 부분은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빨리 안 좋아지거든요.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지켰죠?